행복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부경 작가가 미쳐가지고 이제 행복하지 말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서부경입니다. 여러분 중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 진짜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 계신가요? 또는 주위에 종종 나 진짜 행복해, 나 요즘 너무 행복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 또한 매일 그렇게 행복에 취해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행복해 죽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나는 매일 그다지 행복한지 잘 모르겠어. 나는 사실 행복보다는 불안한 감정을 더 자주 느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한 정의를 좀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에게는 행복에 관한 이런 정설이 있습니다. 인간은 늘 행복을 쫓는 존재다. 그리고 인간은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나 행복하고 싶다. 나 진짜 이 생활을 그만두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게 과연 좋은 것이기만 할까요? 우리 학창시절에 도덕 시간에 쾌락의 역설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포만감이 생기면서 이 행복감에 젖어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욕심을 더 내서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더부룩하고 막 하루 종일 속이 안 좋고 심해지면 급체로 이어지기도 하고 두통까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몸이 무기력해지고 활동력이 오히려 더 떨어지죠. 행복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 이 책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습성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인간은 늘 적응하고 진화하는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목표했던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처음에는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성취했을 때 굉장히 기쁘고 들뜨게 되죠.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내가 사고 싶은 드림카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그 차를 샀습니다. 처음에는 막 어디에 자랑도 하고 싶고 너무 신이 나서 진짜 차를 막 그냥 구석구석 온몸으로 사랑해 주겠죠.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져요. 인간은요, 아무리 새롭고 신선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자극이라도 이내 익숙해지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행복한 감정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과잉 행복은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행복과 미래 수입의 관련성을 조사를 해봤더니 행복 지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연봉이 낮았다고 합니다. 이 낮은 정도가 어디랑 비슷하냐면 매우 불행한 사람과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수입이 가장 높았던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중간보다 살짝 더 높았을 때예요. 지나치게 행복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뭔가 바라는 게 없어져요. 돈을 더 벌고자 하는 욕구가 없겠죠. 그래서 더 큰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 더 큰 욕구를 쫓을 필요가 없어. 난 지금도 너무나 만족스럽거든. 자, 이거는 인간의 어떤 본능과 위배되는 거예요? 인간의 성장 욕구와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만약 인간이 성장에 대한 욕구가 없었다면 수렵 채집에서 농경시대로 넘어가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농경시대에서 현재까지 무수히 엄청난 발전을 이뤄오지 않았겠죠. 인간은 그 어떠한 영장류보다 뇌가 발달되어 있고요. 계획을 세울 줄 알고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합니다. 언론 재벌 테드 티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게 성공한 사람치고 조금이라도 불안에 자극받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즉, 불안이라는 감정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에서 결핍을 느끼고 그 결핍을 쫓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게 이제 진취적인 우리의 삶이잖아요. 불안하고 불행한 건요, 오히려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며 설령 너무나 행복하다고 해도 이는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을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행복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불행하게 살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서부경 작가가 미쳐가지고 이제 행복하지 말라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맥락을 잘 봐주셔야 돼요. 매일 출근하면서 나 너무 행복해, 좋아 죽겠어,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약간 이렇게 우리 보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불안에 떨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는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아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제거한 국민 실질소득과 삶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1947년부터 국민 소득이 이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보면 거의 일자로 이렇게 유지가 됩니다. 소득 증가 대비 삶의 만족도는 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보다 금전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아지면 행복지수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방금 말씀드린 이론과 비슷한 맥락인데요. 물건을 샀을 때와 경험을 샀을 때 얻는 행복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를 했는데요. 인간은 물건을 구매했을 때보다 경험을 구매했을 때 행복지수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자, 내 주머니에 1,000만 원이 있어요. 이 1,000만 원으로 가방을 샀을 때보다 해외여행을 다녀왔을 때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예요. 물건을 샀을 때 그 순간은 굉장히 기쁘겠지만 그게 5년, 10년이 지나면 굉장히 그 감정은 희미해지고요. 하지만 내가 여행이나 색다른 경험에 지불을 했을 땐 5년, 10년, 20년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좋은 추억으로 기억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20대 때 여행을 집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서 자꾸 이제 물건을 사는데 집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행복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소득 지수가 행복 지수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 가득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